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8만 달러를 써도 병을 못 고친다면? 그런데 서울의 의원에서 17분 만에 해결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독일 샤리테 의과대학,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WHO 면역학 자문 교수인 제가 17개월 동안 돌아다니며 진료비로 8만 달러를 썼지만 단 하나의 병명도 찾지 못한 곳들입니다. 그런 제가 서울 중구의 한 의원에서 진료비 8,000원에 17분 만에 정확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방 전엔 약이 아니라 도라지차와 동네 산책이 적혀 있었죠. 6개월 후 저는 WHO 본부에서 서울 모델이라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논문이 아닙니다. 한 면역학자가 직접 겪은 의료혁명의 기록입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바 요한슨입니다. WHO 면역학 자문교수로 20년간 일해왔어요. 면역세포가 언제 어떻게 싸우는지를 연구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죠. 그런데 정작 제 몸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2023년 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찾아오는 원인 모를 미열, 밤새 지속되는 마른 기침,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는 느낌. 처음엔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죠.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병원에서 첫 번째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흉부 CT, 폐기능 검사까지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검사상 문제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일 겁니다. 5분도 안 되는 진료였죠. 진료비는 12,000크로나, 우리 돈으로 1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독일로 출장을 갔을 때 샤리테 의과대학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죠. 또 다시 정상 소견이 나왔어요. 심리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독일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3시간 대기에서 10분 진료를 받았어요. 진료비는 800유로였죠. 절망적이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까지 찾아갔어요. 3일간 입원해서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MRI, PET-CT,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 했죠. 결과는 똑같았어요. 이상 없음. 진료비만 27,000달러가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3,600만 원이었어요. 17개월 동안 세 나라를 돌아다니며 받은 진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쌓인 건 의료비 청구서뿐이었어요. 8만 달러가 넘는 돈을 쓰고도 저는 여전히 아픈 환자였죠. 서구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모든 게 숫자와 데이터로만 판단되었습니다. 환자의 표정이나 목소리 톤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는 병명이 아니라 검사 결과 번호로 불렸습니다. 2024년 가을, 조카 민지의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왔어요.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따뜻함이 달랐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지 않았죠. 서울역 근처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둘째 날 오후에 일이 벌어졌어요. 명동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 순간 의식을 잃었죠. 깨어나니 골목길에 누워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제 머리를 무릎에 올리고 부채질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시면서 물까지 가져다 주셨죠. 주변에 서너 명이 더 모여서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스웨덴에서는 길에서 쓰러져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에요. 119 불러드릴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아주머니들이 고집을 부리셨어요. 병원 가봐야 해요. 이런 건 함부로 넘기면 안 돼요.
따뜻한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대기 시간이었어요. 5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응급실에서도 2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의사가 직접 제 상태를 자세히 물어봤어요.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어요. 의사는 일시적인 기립성 저혈압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쉬시면서 경과를 보세요라고 했어요.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이었죠. 진료비는 겨우 3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보호자로 온 조카 민수가 제안했어요. 이모, 집 근처에 유명한 의원이 있어요. 조수진 원장님이 계신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동네 어르신들이 다 그분한테 가세요. 저는 동네 의원이라니 조금 의외였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도 없었죠. 게다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와 함께 그 의원을 찾아갔어요. 작은 2층 건물이었습니다. 조수진 내과의원이라는 간판이 소박하게 걸려 있었어요. 대기실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계셨죠. 서구의 차갑고 무기질적인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간호사가 에바 요한스님 하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게 신기하면서도 친근했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조수진 원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서 인사해 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조수진 원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지난 17개월 동안 어떤 의사도 제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모두 어디가 아프세요? 만 물었을 뿐이었죠.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병이 먼저였어요. 제가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자 조수진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동안 받으신 검사 자료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급하지 않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죠. 기존 검사 자료들을 쭉 살펴본 조수진 원장이 말했습니다. 검사 수치만 보면 정상이지만 지금 에바 씨 표정이나 목소리를 보면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의사였어요. 먼저 맥을 짚어보셨어요. 30초 정도 집중해서 맥박을 확인하더니 맥이 조금 빨라요. 그리고 불규칙한 부분이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청진기로 폐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등 뒤쪽 여러 부위를 꼼꼼히 확인하셨죠. 여기 소리가 좀 다르네요. 조수진 원장이 등 아래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세하지만 염증 소리가 들려요. CRP 수치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청진기 하나로 서구의 첨단 장비가 놓친 걸 찾아낸 거였어요. 혈액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CRP 수치가 미세하게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 아니지만 제 나이와 체중을 고려하면 약간 높은 수치였어요. 자가 면역 폐섬유화증 초기일 가능성이 있어요. 조수진 원장의 진단이었습니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와 협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17분 만의 일이었어요. 17개월 동안 찾지 못했던 실마리를 17분 만에 찾아낸 거였죠. 진료비는 8,000원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어요. 조수진 원장의 진단이 맞았습니다. 자가면역 폐섬유화증 초기 단계였어요. 호흡기내과 교수는 즉시 스테로이드 치료를 권했습니다.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6개월간 투여해야 합니다. 면역 억제제도 병행해야겠어요. 하지만 조수진 원장의 의견은 달랐어요. 아직 초기 단계예요. 강한 약물 치료보다는 면역 균형을 맞춰주는 게 우선이죠. 몸 전체의 면역력을 조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구 의학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처방전이 특이했어요. 약 대신 생활 처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라지차 우려 마시기, 하루 30분 동네 산책하기,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한방 병행 치료까지. 진짜 이런 걸로 나을까요? 솔직히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달리 선택지도 없었고 조수진 원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호텔 근처 한의원에서 침 치료와 한약을 병행했어요. 그리고 매일 오전 7시마다 동네 공원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건강 체조를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할머니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디서 왔어요? 이거 처음이지? 우리 같이 해요. 신기한 건 그분들이 절 환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냥 운동하러 온 사람으로 봐주셨죠. 덕분에 저 역시 아픈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니 제 몸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엔 시장에서 된장국과 잡곡밥을 사 먹었어요. 장터 아주머니가 외국인이네? 한국 음식 괜찮아 하면서 김치를 더 담아주셨죠. 작은 관심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니 어느새 단골이 되었어요.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 미열이 사라졌고 밤에 기침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았어요. 체중도 3kg 늘었고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운이 돌아왔어요. 서구의 강력한 약물 치료 없이도 몸이 스스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조수진 원장이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17분 만에 그런 진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제가 조사해보니 조수진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련을 받으신 분이었어요. 내과 전문의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까지 갖고 계셨죠.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의 의료 과실 사건으로 1년간 진료를 중단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였어요. 환자 한 명을 오진해서 큰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일 이후 조수진 원장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만 믿지 않고 환자 전체를 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검사 결과만 보면 환자를 놓칠 수 있다는 걸. 조수진 원장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환자의 표정, 목소리 톤,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때로는 혈액검사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줘요. 사람을 진료하는 거지 병을 진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의료진 교육도 하고 계셨어요. 대학병원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환자를 보는 눈에 대한 강의를 하셨죠.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낫게 하는 사람이라는 게 그분의 철학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의료 철학을 가진 분이었어요. 우리 사이엔 묘한 신뢰가 쌓여갔어요. 단순한 의사-환자 관계를 넘어서 인간적인 유대감이 생겼죠. 조수진 원장은 제게 면역학자로서의 조언도 구하셨어요. 에바 씨가 보기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장점이 뭔가요? 서로 배우는 관계였습니다. 접근성이죠.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거리감이 가까워요. 서구에서는 의사가 신처럼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동네 형, 언니 같은 느낌이에요. 환자를 인간으로 대해주는 문화가 있어요. 조수진 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의료예요. 치료가 아니라 돌봄, 병원이 아니라 마을. 환자가 마을의 일원이 되어야 진짜 건강해질 수 있어요. 한국 의료의 철학을 엿볼 수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몸이 스스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폐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CRP 수치도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이 제게 이름으로 불러주셨어요. 에바야, 오늘도 왔네. 에바야, 어제 왜 안 왔어? 병원에서는 미세스 조한슨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에바였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는 거였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바 씨 오늘은 뭐 사갈래?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늘 먼저 인사를 건네셨죠. 된장찌개집 할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 두시기까지 했어요. 에바 씨는 된장찌개에 김치 많이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이지. 이런 작은 관심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면역력의 원천이구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떨어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올라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심박수도 규칙적이 되었습니다. 검사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울의 골목과 시장, 공원에서 제가 경험한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삶의 리듬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일상. 이것들이 제 면역 체계를 되살리고 있었어요. 논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비임상적 회복 요인에 대한 사례 보고, 의학적 치료 없이도 환경과 공동체가 어떻게 면역력을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연구였어요. 서울의 골목이 제게 준 건 약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선 아무도 나를 환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에바였다. 논문 초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았어요. 도시 속 공동체라는 한국형 면역 생태계, 서울의 정서적 치유력이 과학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만 계속되지는 않았어요. WHO 동료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했더니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에바, 그건 과학적이지 않아. 객관적 데이터가 없는 개인적 경험일 뿐이야. WHO 자문 교수가 이런 비과학적 접근을 지지하면 안 돼. 특히 제 직속 상관인 마틴 박사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WHO 자문 교수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논문 발표는 재고해봐. 조직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서구 의학계의 벽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조수진 원장이 외부 감시를 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제가 WHO 자문 교수라는 게 알려지면서 외국인 환자를 이용해 홍보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의료계 일부에서는 견제의 목소리가 나왔죠. 비과학적 치료법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조수진 원장이 처방한 도라지차나 산책 같은 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였죠. 과거 의료 과실 사건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조수진 원장은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제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 죄송했습니다. 내가 느낀 회복을 그들은 비과학이라 불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것이 진짜 데이터라는 걸. 제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 몸이 증명하고 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결정했어요. 직접 WHO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말이에요.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 모델로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모델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한국식 접근법이 세계의 통념에 도전하는 순간이었죠. WHO 내부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네바 본부에서 제 보고서를 검토하겠다는 거였어요.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였습니다. 자칫하면 제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회복 중심 의료 모델의 국제적 의의를 부각시켜야 했습니다. 2024년 12월 WHO 제네바 본부 회의실이었어요. 각국에서 온 면역학자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발표할 회복 중심 진료 모델에 대한 내부 검토 회의였어요. 긴장되었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17개월 동안 세계 최고 의료기관에서 $80,000를 써도 찾지 못한 병명을 서울의 한 의원에서 8,000원에 17분 만에 찾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들의 경험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검사 위주의 서구 의료와 환자 중심의 한국 의료의 차이점, 약물 치료 대신 생활 치료로 얻은 결과, 공동체가 개인의 면역력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제시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입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WHO가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운 모델이죠.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의료 말입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 담당자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동남아시아 담당자도 지역사회 기반 의료의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했죠. 발표를 마치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지만 할 말은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의료 철학을 세계에 알렸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WHO 내부 연구 과제로 승인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회복 중심 의료 모델 연구. 제가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어요. 한국의 동네 의원이 글로벌 회복 모델의 출발점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서울에 남기로 했습니다. 조수진 원장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의료 플랫폼을 설계하기로 한 거예요. WHO 프로젝트도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WHO 자문 교수가 서울에 남는다는 소식은 의료계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7시면 공원에서 할머니들과 건강 체조를 해요. 시장에서 된장국을 먹고 조수진 원장과 새로운 의료 모델에 대해 토론합니다. 제 논문은 국제의학저널에 게재되었고 여러 나라에서 서울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서울의 작은 진료실에서 오늘도 또 한 명 정상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아픔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검사 결과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의료가 여기 있으니까요. 환자를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의료가 있으니까요. WHO 면역학 자문 교수였던 제가 서울에 남은 이유입니다. 이곳에서 진짜 치유가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의료, 첨단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의료. 그것이 바로 서울이 세계에 보여준 의료 혁명입니다. 한국의 골목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러나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